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분 안에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 조합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에서 병원장이자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경악하게 만들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악화되어 결국 자기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개월 전 한 여성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겨우 68살이었지만 85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서 있기만 해도 부축해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건강 잡지가 먹으라고 말한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베리와 올리브유, 블루베리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린 그릭 요거트, 올리브유 비네그레트를 뿌린 딸기 샐러드. 그녀는 심장병을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화기관 내부에서 조용한 재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무디 볼을 드셨나요? 샐러드를 드셨나요? 거기에 어떤 종류의 베리가 들어있었나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그리고 올리브유를 뿌렸거나 올리브유가 들어간 음식과 함께 드셨나요? 만약 답이 예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55살 이상의 수백 명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적게 먹는데도 복부에 갑자기 늘어나는 체중,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손주 이름을 잊을 정도로 심한 머리가 멍한 증상, 그리고 여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 심장내과 환자들과 함께한 2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올리브유의 특정 지방산 구조와 결합할 때 장벽이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계속 먹는데도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미네랄이 절대 혈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몸에 영양을 부어넣고 있지만 세포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이 조합은 특정 체질의 사람들에게 심혈관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를 모방하는 특정 유형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를 보고 즉시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음식이 결합할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단 3주 만에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한 식사 계획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베리와 올리브유의 모든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체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3년간 병원장으로 일해왔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를 귀에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의 주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74대 여성이 강남에 있는 우리 병원 심장내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8개월 연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올린 그릭 요거트에 프리미엄 올리브유를 뿌린 것, 건강 잡지에서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건강하게 먹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왜 매일 아침 위가 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오전 10시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왜 점심 전에 기력이 떨어지는지, 왜 더 나은 영양으로 개선되기를 바랐던 무릎 관절 통증이 오히려 악화되는지. 제가 그녀의 식사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8개월 동안만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10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베리와 올리브유.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칭찬하는 이 조합, 수많은 유행하는 아침 식사볼에 등장하는 이 조합, 사람들이 과일 샐러드 위에 뿌리면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조합. 이 조합은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조용한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베리, 특히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는 폴리페놀 탄닌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극히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지방인 올리브유를 그 베리 위에 직접 부으면 위장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베리의 탄닌이 올리브유의 지방 분자와 즉시 결합합니다. 이것은 소화관에서 몸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걸쭉한 젤 같은 물질을 만듭니다. 위산이 제대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소화 효소가 이 젤 안에 갇힌 영양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화되지 않은 혼합물이 장에 앉아서 발효됩니다. 가스를 유발합니다. 장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비타민, 특히 올리브유의 비타민, 이와 베리의 비타민C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싸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몸은 거기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단순히 영양소 낭비를 넘어서 더 깊이 진행됩니다. 60세 이상의 분들,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 그리고 신체 어느 부위에든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화합물들이 장벽을 통과해 새어 나갑니다. 이것을 장투과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면역 체계가 혈류에서 이러한 이물질을 감지하고 공격 모드로 돌입합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관절이 더 아프게 됩니다. 기력이 사라집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박 여사의 염증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21이었습니다. 정상은 3 이하입니다. 즉시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따로따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오일 없이 드시고요. 점심에는 올리브 오일을 채소에 베리 없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4.2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음식입니다. 다른 시간에 먹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 선생님,
저는 수년 동안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어왔는데 괜찮은데요.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누적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쌓입니다. 염증은 사이렌을 울리며 알리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여기저기서 약간의 피로가 옵니다. 때때로 머리가 멍합니다. 관절에서 예전보다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입니다. 변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소화 시스템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혼합물에 익사시키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을 만들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치의는 절대 이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15분에서 20분 안에 소화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베리의 폴리페놀, 즉 모두가 칭찬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올리브 오일의 단일불 포화 지방과 즉시 결합합니다. 이것이 임상 용어로 지질 폴리페놀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무해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복합체는 소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너무 큽니다. 몸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요,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양소가 실제로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지만 거기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소화되지 않은 복합체가 장에 머물면서 발효됩니다. 장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소화 효소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8세 박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8개월 동안 만성 복부 팽만, 원인 불명의 피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8개월 동안의 미스터리 증상이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스캔에서도 우려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으로 무엇을 드시나요?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건강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심장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 한 큰 스푼을 넣은 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섞지 말라고요. 2주 만에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기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염증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지질 폴리페놀 복합체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장벽을 자극할 때 영양소를 흡수하는 섬세한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것은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장장벽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절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더 큰 입자들이 혈류로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면역체계는 이 입자들을 침입자로 보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전신에 걸쳐 만성 염증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원인 불명의 통증이 있으신가요? 8시간을 자도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60대에 갑자기 나타난 피부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은 소화되기 위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베리 폴리페놀은 간에서의 담즙산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복합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는 신체의 능력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소화 시스템에 대한 이중 공격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합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소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유행하는 지중해식 식단 조언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장내 세균 구성은 다릅니다. 효소 수치도 다릅니다. 그리스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서울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포만감이 있거나 압통이 있다면 지난 24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베리와 올리브 오일이 함께 있었나요? 샐러드에, 스무디에, 요거트 볼에 섞여서 장내벽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섞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재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제 진료의 모든 것을 바꾼 지식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수년간의 미스터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처음 30분 안에 소화 시스템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베리의 폴리페놀, 특히 깊은 붉은색과 파란색을 주는 안토시아닌이 즉시 결합합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지방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질 폴리페놀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어느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똑같은 원인 모를 증상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후 지속되는 복부 팽만감, 오후에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상한 소화 불편감. 그들의 식단 일지를 조사했을 때 저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베리 샐러드를 먹거나 아침 베리볼 위에 올리브유를 뿌리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가 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코팅하여 장점막이 이를 흡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동시에 베리 성분은 올리브유에 건강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리파아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베리로부터 얻는 이득도 전혀 없습니다. 올리브유로부터 얻는 이득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발효, 염증, 그리고 하부장에 독소가 쌓여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에 섬세한 균형을 손상시킵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질 폴리페놀 복합체는 유해균을 먹이면서 유익균을 굶깁니다.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먹은 지 3개월 이내에 저는 환자들이 장누수 증후군을 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의 독소가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몸의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분당의 박 여사님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녀의 염증 수치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8.4였습니다. 정상은 1 이하입니다. 그녀는 관절 통증, 두뇌 안개 현상, 만성 피로를 겪었고
심장 전문의는 그녀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식단을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장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때 간은 소화되지 않은 성분을 처리하려고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췌장은 충분한 효소를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전체 소화 시스템이 염증으로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 대부분의 현대 질병 뒤에 숨어있는 원인입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모두 장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60명의 환자들로 이 이론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45일 동안 베리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식단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균 염증 수치가 62% 감소했습니다. 소화 불편 증상이 31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C반응성 단백질은 단 2개월 만에 1.2로 떨어졌습니다. 식품 산업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리 비네그레트, 항산화, 샐러드 드레싱, 모든 페이지에 이러한 재료를 결합한 지중해식 다이어트 요리책을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조합은 한 번에 한 끼씩 여러분의 건강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여러분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부풀어 있나요? 샐러드를 먹은 후 무거움을 느끼나요? 그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고 들어온 독성 음식 조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베리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한 채 소화 시스템을 파괴해온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블루베리든 딸기든 라즈베리든 베리를 먹을 때 몸은 즉시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베리를 그토록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위산이 이 항산화 성분을 방출하여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것이 몸이 모든 유익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올리브유가 동시에 위장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올리브유의 지방산, 특히 올레산은 베리 항산화, 성분 주위에 두꺼운 코팅을 만듭니다. 각각의 귀중한 영양소를 기름층으로 감싸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소화 효소가 이 지방 장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야 할 폴리페놀이 대신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그냥 통과합니다. 이것은 단지 낭비된 영양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코팅된 항산화 성분이 장에 도달하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이를 분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올리브유 코팅 때문에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발효는 가스, 염증, 그리고 장 내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원인 모를 복부 팽만감, 복통,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매일 더 나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저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베리 스무디, 아침에는 베리를 넣은 그릭 요거트, 그리고 점심에는 채소에 올리브유. 타이밍이 그들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과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 폴리페놀은 최적의 흡수를 위해 5에서 7.2 사이의 pH 수준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위장에 유화액을 만들어 pH를 8 이상으로 올립니다. 이 알칼리성 수준에서 췌장 효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잘못된 소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몸은 섬세한 항산화 성분이 아니라 무거운 지방 식사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소화 순서가 방해받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지 흡수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민감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염증을 유발합니다. 갇힌 폴리페놀은 그 지방 코팅 안에서 산화되어 항산화제에서 산화촉진제로 변합니다. 이 손상된 성분은 장벽을 자극하여 미세한 찢어짐과 만성 저강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 조용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2주 동안 매 식사마다 베리류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은 이 음식들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떨어뜨려 먹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혈액에서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함께 먹었을 때 주요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따로 먹었을 때는 염증이 시작 기준점보다 18% 감소했습니다. 환자들 스스로도 즉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들 중 12명은 수년간 겪어온 원인 모를 오후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9명은 만성 복부 팽만감이 5일 이내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영양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적게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베리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화학 반응은 양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으로도 한 줌의 베리에서 나온 항산화제를 코팅하고 가두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입니다. 이제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서울에 있는 병원의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지금 경험하고 계실 수 있는 많은 원인 모를 증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베리든 딸기든 블랙베리든 베리를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즉시 그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리들에는 폴리페놀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을 여러분의 세포를 지키는 작은 보호병사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종류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베리의 짙은 빨강, 파랑, 보라색을 주는 색소입니다. 위장에서 이 안토시아닌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흡수될 준비를 합니다. 동시에 올리브 오일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담낭을 자극하여 담즙산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담즙산은 지방을 분해하여 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또한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유익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음식 모두 따로 흡수되어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소장에서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장벽이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장세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흡수 과정을 극적으로 느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벽을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비원이 있는 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안토시아닌은 명확한 서류를 가지고 바로 통과합니다. 올레산도 자체적으로 명확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합하면 뒤죽박죽이 되어 읽을 수 없는 서류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문의 경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의 정체를 만듭니다. 이 정체는 세 가지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흡수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영양소들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합니다. 건강한 베리와 비싼 올리브 오일을 먹지만 몸은 그 이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과 영양을 변기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이 화합물들이 장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동안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이 발효는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을 만들며 장내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이 염증은 면역체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체계는 더 많은 염증을 만들어 반응하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감한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강남의 68세 환자인 박 씨를 치료한 후에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위장 불편함, 원인 불명의 피로, 그리고 어떤 보충제를 먹어도 개선되지 않는 철분 결핍성 빈혈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녀에게 단지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2주 동안 상세한 음식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올리브 오일을 섞은 베리 스무디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읽었고 이 슈퍼푸드들을 결합하면 그 이점이 배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조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식사와 함께 베리를 먹고 올리브 오일은 저녁에 샐러드에만 사용하되 최소 8시간 간격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녀의 복부 팽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개월 이내에 보충제를 바꾸지 않고도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식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타이밍과 여러분의 몸이 이 음식들을 처리하는 특정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소화 시스템 내부에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리 항산화제가 위장에서 올리브 오일과 만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베리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블루베리를 파랗게, 딸기를 빨갛게 만드는 보라색과 빨간색 색소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올레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30분 이내에 소화관에서 만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올레산이 폴리페놀 분자 주위에 장벽을 만듭니다. 각 항산화 입자를 두꺼운 기름 코팅으로 감싸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장벽은 이 지방층으로 코팅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폴리페놀은 어떤 이점도 주지 않고
그냥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이 기름 코팅은 췌장을 자극하여 이 조합을 분해하려고 추가 소화 효소를 분비하게 만듭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췌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40% 감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지속할 수 없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것이 소화관 내벽의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식사 후 3시간 뒤에 배가 부르고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부 불편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연관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정확히 이런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생화학 반응은 이렇습니다.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올리브유의 페놀 화합물과 결합하는데 이를 지질 캡슐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소장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런 기름으로 코팅된 입자들이 도착하면 육모가 제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베리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할 때 따로 먹는 것에 비해 영양소 흡수가 63%나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병원에서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넣은 베리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왜 기력이 계속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매일 베리를 먹었는데도 주요 항산화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에서 이 음식들을 분리했을 때 6주 만에 흡수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단 6주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베리를 드시면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히 4시간입니다. 위장이 중요한 지방 공급원을 섭취하기 전에 베리의 영양소를 완전히 처리하고 흡수하는 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올리브유로 요리하시면 베리를 먹기 전에 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실시한 위 배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올려놓고 바로 그 다음에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립니다. 또는 올리브유로 조리한 토스트에 베리잼을 발라 먹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염증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쌓입니다.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이 명확해질 때쯤이면 소화관 내벽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변화를 만들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다음 식사 전의 말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을 구한 간단한 단계들이며 여러분도 보호할 것입니다. 첫째, 베리의 황금 규칙입니다. 항상 공복에 단독으로 드십시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기다린 다음 베리를 드십시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드십시오. 요거트도 안 되고 그래놀라도 안 되고 절대로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의 위산이 항산화제를 완벽하게 분해할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흡수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리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주요 식사와 함께 드시되
과일과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점심에 채소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찐 브로콜리, 구운 피망, 샐러드 채소에 뿌리십시오. 건강한 지방이 그 채소들의 비타민 흡수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베리와는 멀리 떨어뜨리십시오. 최소 4시간 간격입니다. 이것이 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최소 안전 시간입니다. 셋째,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린 베리 샐러드를 드셔왔다면 베리로 스무디를 만들고 건강한 지방을 위해 올리브유를 넣어왔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 레시피를 버리십시오. 인터넷에서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서울의 음식 블로거들이 이런 조합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매주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고 소위 건강식품을 먹는데도 계속 상승하는 염증 지표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만성 소화통이 있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궤양, 음식, 알레르기, 심지어 암까지. 그 어떤 것도 증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것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 호두를 넣은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서요. 그것이 장수의 지중해식 비결이라고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올리브유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요거트보다 1시간 전에 베리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3주 후 제 진료실에 전화하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딸이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2가지 음식을 분리한 것뿐이었습니다. 넷째, 각 음식을 개별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잔과 함께 베리를 드십시오. 이것이 흡수를 돕습니다. 올리브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익힌 채소와 함께 드시고 생과일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2가지 모두에서 100%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간섭도 없고 염증도 없고 불가사의한 증상도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너무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87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의학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답은 충격적일 만큼 간단합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복잡한 수술도 아닙니다. 음식이 몸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계획을 정확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아침에 베리를 단독으로. 주요 식사 때 채소와 함께 올리브유를. 최소 4시간 강역. 이것을 30일 동안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소화가 좋아지는지 살펴보세요. 원인 모를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활력이 더 생기는지 느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베리 샐러드를 드시는 이웃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 약속을 하세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더 많은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베리와 올리브 오일을 따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식사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박사님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음식들을 섞어 드시고 계실지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